전 세계에 계시는 자유, 영혼,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자유 국가의 국민과 시민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지금 시간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새벽 2시 7분입니다. 이럭저럭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여러 SNS에서 올라온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짜집기를 하고 그리고 좋은 글이 있어 가지고 좀 제가 남의 그리고 그리지만은 제가 저 방법으로 소화를 해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은 좋은 친구, 좋은 책, 또 뭐 좋은 환경에 있고 그러면은 아, 좀 이게 인생을 편안하게 살다가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주 어려운 환경, 어려운 가정 환경, 그리고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대장부의 꿈을 갖기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가난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괴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삼켜버리고 절망감에 빠지게 만들고 꿈을 버리게 만드는 것이 가난이고 그렇습니다. 그 가난 속에서도 자기의 꿈을 키웠던 한 인물이 있는데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장군, 박정희 상선, 박정희 생도, 이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니고 그럴 때 온통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든 노래를 듣고 국민교육 헌정을 외우고, 그리고 이제 머리가 굵고 80년대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고민들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40년 이렇게 지나가지고 2021년이 딱 되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국가가 이렇게 망가지고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부정부패로 나라를 다 거들려 버리고 정치인들, 기업인들, 관료들, 그리고 그 썩지 말아야 할 사법부까지 다 썩어버리고, 다음에 국가 정보기관까지 거의 다 뭐 이렇게 썩어 빠진 나라가 되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딱 생각하고 그럴 때 과거 이 땅에 기초를 닦았던 박정희라는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데, 글 재주가 없고 생각이 깊지를 못하고, 그리고 또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렇게 뒤져보고 그러니까 좋은 글이 올라와 가지고 오늘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꿈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세계 무대에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 가지고 공무원만 꿈꾸고 있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 대학생들을 많이 보고 그렇습니다. 이맘때 이제 전국에서 수많은 인재들 공부 잘하고 좋은 부부 만났거나 아니면 머리가 좋아가지고 국영수 이렇게 과외를 받고 학원을 다니고 점수 많이 해가지고 이제 성적 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그 청년들 새싹들이 이맘때면 이제 서울로 다 모여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있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또 다른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 대학에 졸업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바보로 변해버리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그런 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여기 이제 광휘중이라는 칼럼 기자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다고 어느 분이 이렇게 글을 짜집게 해놓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 석장을 제가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그5.16 혁명 그 직전의 사진이고 다음에 그 선글라스 끼고 있는 양복 입은 선글라스 끼고 있는 분이 박정희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다음에 그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과 면담하는 그 회의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멋지게 담배까지 딱 꺼나 물고 참 저거 봐도 멋집니다. 남자로서 딱 보고 그러면은 저, 저 자세는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고 그러니까 케네디가 좀 이제 그 부탁할 게 있어 가지고 저 백악관에 불러드렸는데 저기서 저 정도 딱 이제 그 남자로서 자세고 그러면은 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태극기 사진은 우리 태극기 부대 참 피눈물 나죠. 체제 전복이 되어 가는 것을 이 전체주의, 사회주의가 되고 배급제가 되어 가는 것을 미리 알고 저렇게 많은 선각자, 우리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통지님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저 운동은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이 인류의 문명을 또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에 엄청나게 많은 유혈 사태가 번지고 있는데 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돈을 거둬 가지고 자기네들 본국에 그 군부 반대편에 서 있는 시민들한테 돈을 보냈는데 한국에서 한국에 온 미얀마 노동자들이 보낸 돈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한 2억 8천만 원 정도를 걷어가지고 보냈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죠.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뭔가의 최선봉에 서 있고 그러는 거죠. 우리 태극기 부대는 이 인류 문명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서론이 너무 길었고 여기 이제 좋은 글이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38년 5월 조용한 밤 어느 시골의 보통 학교 숙직실 두 남자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적이 흐른다. 이윽고 한 남자가 속삭이자 다른 남자는 곧바로 면도칼을 꺼내어 자신의 오른쪽 새끼 손가락에 갖다 댄다. 빨갛게
차오르던 것이 이내 흘러내리기 시작한다. 그 손가락으로 종이에 대고 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고 써내려간다. 만주 군관학교 1940년에서 1942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1942년에서 1944년, 조선 경비사관학교 1940년 3개국 사관학교와 미군 포병학교 1957년 유학 경험을 가진 당대 인재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이다. 그가 혈서를 쓰면서까지 만주 군관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입학 연령 제한을 넘긴 상태였으며 무엇보다도 군인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고 추진했다. 이러한 모습은 훗날 장군이 되어 혁명을 일으키고 대통령으로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에도 감춰지지 않았다. 5.16 군사혁명 이후 부정축제자로 지목된 이병철 회장의 회고록에 의하면 당시 최고회의 부의장이던 박 대통령은 겸손한 자세와 유연한 사고로 경제에 대해서 배우려 했다고 한다. 실용주의적이고 실천적인 박정희 대통령은 탁상 공론보다는 실제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들과 잘 맞았다고 한다. 그는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독재자로 기억하지만 실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가장 민주적이었다고 회상한다. 주요 정책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관련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그에게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최고 경영자라는 호칭이 걸맞을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학공업 및 방위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축을 형성한 다양한 정책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고 한다. 일단 결정이 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자비할 정도의 실천과 추진 과정의 꼼꼼한 점검이 뒤따랐다. 전문가들에게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신상필벌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강의 기적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노력하지 않으면서 남들처럼 살아보기로 피폐해지고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잘한 사람은 그에 합당하게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권리가 되고 당연시하는 사회가 됐다. 노력과 능력에 상관없이 더불어 하향 평준화되는 사회는 죽어있는 사회이자 노예의 길인데 깜깜하게 잠들어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정치, 경제, 법률,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남 탓하기에 급급하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체성과 주인의식을 잃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평생토록 가난을 자신의 스승이자 은인으로 여기고 살며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을 바탕으로 한 독립국가 통일한국을 꿈꾸었다.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 살다간 그를 떠올리며 과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본다. 대구 사범대 시절 그는 하급생들을 지도할 만큼 나팔이 1인자로 불렸다. 이후 문경공립보통학교에서 3년간 교사 생활을 했는데 새벽 5시, 4시에서 5시만 되면 학교 운동장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고 나팔을 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듣고 야, 박 선생 나팔 소리다. 일어나서 소요물을 끓여야겠다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20살 교사 시절부터 잠든 백성들을 일깨우는 일을 소명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 어둠이 짙게 들여온 운동장에서 홀로 입김을 불어 희망찬 하루를 꿈꾸며 새벽을 깨웠을 박정희 대통령의 나팔 소리가 듣고 싶다. 잠자는 대한민국을 다시 깨울 나팔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는가? 강휘중 칼럼 기자분이 쓰신 글인데 참 좋은 문장이고 좋은 글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저 중공을 섬기고 북한을 섬기고 다음에 빨치산 그리고 5.18 전대협 한총련 민주노총 사회주의 또 종교도 그쪽 이제 사회주의 종교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지배 계급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것을 바꾸지 않고 그러면은 이 국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하향화하고 평준화하고 배급제하고 선거도 선거하기 전에 돈을 나누어 주면서 선거를 하라고 하고 이것은 노예들한테도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노예들 같은 경우도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고 자유를 찾기 위해 가지고 울부짖고 저항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노예보다도 못한 도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가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깨어나야 합니다. 정치인들 국가를 생각하지 않고 선거를 하는데 선거하기 전에 개인당 서울시민 개인당 10만 원씩 준다고 하고 저번에 또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하고 하기 전에도 전 국민들한테 돈을 뿌렸습니다. 이것은 노예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노예가 아니라 가축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담합니다. 아마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는데 또 어떤 한 영웅이 나타나기보다는 이승만, 박정희 이분들은 이제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승만, 박정희 이런 영웅이 되셔가지고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이라는 것을 이겨내신 분들,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언제까지 여러분들, 청년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년들이 고기를 먹다가 버리고 빵을 길거리에다 먹다가 버리고 그런 시절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그랬겠습니까? 빅 세븐, 빅4, 강한 국가 7국가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4대 강국, 이들이 한국이 되어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겪어야 합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배 터지게 먹고 흥청망청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걱정하고 국가의 공무원은 아니고 일반 민초, 서민, 태극기 부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역사가 어떻게 소용돌이 치고 어떻게 갈지는 모르고 그렇겠지만은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썩어버렸고 고위 관료들이 썩어버렸고 종교인들이 썩어버렸고 모든 것이 다 썩어버린 가운데 미래를 짊어져야 할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밖의 대학 아이들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기업을 일구거나 세계 무대에 나가서 기업가가 될 생각은 하지 않고 고시를 봐가지고 공무원을 하거나 아니면 데모질을 해가지고 정치 못된 그 데모질을 해가지고 국회에 가려고 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고 꿈인 것 같습니다. 이 부패 타락하고 더러워진 이 세상에 더 늦기 전에 이 먼저 살다 가신 선각자들, 그분들은 안 계시고 계시지만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가축의 그 가죽을 벗어버리고 자유 영혼으로서 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천부적인 인권과 권리를 누리고 자유를 외치다가 죽어서 내 심장이 멈추고 내 의식이 밖으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과 계산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으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사람답게 살다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 주변에 없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